아이패싱과 안테나. 네, 월간 안테나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현 기자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이지 키포스트 안석현 기자의 유튜브 채널인데 99.7%가 남자랍니다, 여러분. 네. 여자 구독자분들. 네, 안석현 기자가 이제 막 머리도 예쁘게 삐고 나온다고 하니까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네, 안테나죠? 네, 네네, 맞습니다. 안테나 2,000명 넘게 지금 모여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고 있으니까 둘 다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율기판 동향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 그러면 BOE. BOE죠. 네, 그렇죠. BOE가 율기판 투자한다고요? 네. 원래 발표는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9월에 자체 컨퍼런스가 있었었는데, 자기네들 기술 그동안에 어떻게 개발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천옌순 회장이 우리가 2026년에는 글래스 기판, 반도체용으로 이제 양산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별다른 액션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잘 몰랐었거든요. 내일에서 이제 잊혀졌었는데 최근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본격적인 장비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양산 개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파일럿 정도로 이제 기술 검증 용도로 한번 라인을 깔아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인가요? 아니면 유리 인터포저 쪽이 좀 더 가시적인가요? 지금 나온 거 장비들을 쭉 보면 일단은 코어 기판용 장비가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코어 기판을 일단 먼저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난달부터 발주가 나온 걸 쭉 추려봤거든요. 18개 나왔어요. 18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초창기라 더 나오면 글래스 인터포저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코어 기판을 하는 건 확실하다. 네, 인터포저도 나중에 나오면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8개 그 장비 업체 중에 국내 기업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안타깝게도 없는데 네. 눈여겨보실 거는 있습니다. 그 슈미드라고 하는 독일 회사가 18개 중에 3개를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칭 장비, 현상 장비, 그리고 스트립 장비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슈미드는 아마 안테나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바코라는 회사하고 같이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장비를 슈미드가 턴키 수주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몇몇 장비들은 아바코가 하기로 계약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슈미드가 좀 수주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바코가 하기로 했던 게 레이저 쪽 장비들하고 그 다음에 메탈 증착 장비 뭐 이런 쪽인데 그쪽을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같이 덩달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서버 칩 타깃일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BOE가 화웨이라든지 아니면 캠브리콘이라든지 뭐 어떤 업체하고 좀 협력하는지 이런까지 파악이 되나요? 그쪽은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중국 회사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정부에서 붙여주기도 하고 뭐 여기랑 협력해봐라 붙이기도 하고 지금 뭐 말씀하신 캠브리콘이나 아니면 화웨이도 서버칩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죠.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술 개발해서 레디가 되기만 한다고 하면 고객을 못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이쪽에 중국 쪽에도 요즘에 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BOE 말고 혹시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기판 업체 중에서 좀 이제 율기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로드맵을 내놓은 회사가 또 있나요? 제가 글래스 쪽은 중국 쪽에 뭐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뭐 소위 중국에서 메이저 디스플레이 회사는 CSOT, 티안마, 뭐 비전옥스 이런 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나머지 세 친구들은 한다고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말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안테나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에친트라고 하는 그 왕둥성 회장이 만든 왕둥성 회장이 만든 그 회사가 패널 레벨 패키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충분히 이제 뭐 나중에 기술이 좀 진화가 되면 유리판 쪽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반도체 쪽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리기판이라는 게 사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사이에 딱 걸쳐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그죠? 뭐 일본도 당연히 관심이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국도 유리기판 쪽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뭐 정부 차원에서라도 지금 지원되고 있거나, 아니면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보면 나우라나 에이맥이나,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막 부상한 회사가 사이캐리어 같은 회사들. 맞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도 그 유리기판 쪽에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나요? 네, 사실 요 반도체 중에서 이제 요쪽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후공정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후공정 장비들은 미세회로 뭐 이쪽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공정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오염 산업하고 걸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식각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쪽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국내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 18개 회사 중에서 한 또 절반 정도는 중국 회사들이 또 일부 이름을 걸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BOE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사업을 쭉 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하고의 어떤 코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0.5세대 LCD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6세대 OLED 라인, 요번에 8.6세대 OLED 라인은 또 국내 증착 장비에도 들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나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하고 코어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익숙해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장비 회사들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해볼 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몇 개 꼽아봤습니다. 네, 꼽아봤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지금 이제 글래스 기판 한다 그러면 SKC향 장비가 있고 삼성 전기향 장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또 섞는 건 또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BOE는 또 그런 거 없죠.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좋은 게 있죠. 그래서 피로틱스가 공급하는 뭐 레이저 변조 장비나 아니면 싱귤레이션 장비 하나씩 잘라주는 그런 장비들, 뭐 SKC에 지금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삼성 전기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BOE에는 충분히 어프로치 해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바코 하는 메탈 스퍼터, 그리고 캐시텍의 CMP 장비, 그리고 야스가 하는 TGV 검사 장비, 이것도 SKC 쪽에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하는 ABF 드릴링 장비,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물론 아직까지 뭐 이 회사들 중에 수주를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어프로치는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쪽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주도를 잘 한다 그러면, 또 중국 시장이 또 열려 있으면 중국 기업들한테 또 이렇게 잘 팔아서 또 이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국내 유리기판 관련주들한테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 안석현 기자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 하실 거고, 월간 안테나를 통해서 또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제 여기서 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번에 그래서 BOE가 나온 김에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좀 알아봤어요. 뭐 일단 투자를 한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재작년에 한참 이제 인텔이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는 거에 불을 확 붙여가지고 이쪽 국내 업계에서 관심이 많을 때, 삼성 그룹에서 삼성 전기, 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3사 관계자들을 모아서 논의를 했었대요. 근데 논의를 해서 한번 좀 잘 해보자, 이쪽 앞으로 뜬다는데 했을 때, 삼성 전자는 이제 수요 업체로서 관심이 있는 거고, 전기는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우리는 왜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유리 관련해서 이제 노하우가 워낙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술도 좀 제공해주고 사람도 좀 꿔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 사업화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시겠지만 워낙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OLED가 삼성에 비하면 좀 많이 사이드로 몰려있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사업을 생각해보는 와중에 유리기판도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떠냐. 특히 그 중에서 글래스 인터포저 쪽으로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받겠죠.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LG 이노텍이 코어를 해야 되는데 이노텍이 좀 잘 못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인터포트 쪽으로 일단 좀 먼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당장 뭐 장비를 발주하고 사업화를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요 분야도 혹시 제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다음 시간이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유리기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유리기판 다음 시간에는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다음 그렇죠? 시간은 살짝 좀 빠진 내용이라서. 네. 네. 혹시 2부까지 돼서 3부는 꼭 드십시오. 네. 잘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